네, 이번 시간에는 제69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9회 문제 1번 나가죠. 다음 중 여기 서로 혼합을 했을 경우에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요 황아린은 P4S3, 3황아린이 있고, 그 다음에 P2S5, 5황아린, P4S7, 7황아린이 있죠. 그래서 요 황하고 인의 화합물인데, 요 놈은 이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그네슘, 요 놈도 마찬가지로 이류염물이죠. 다음 2번은 여기 과산화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과산화나트륨 Na2O2하고 마그네슘이죠. 자, 과산화나트륨은 인류염물에 금수성인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예, 마그네슘 이류염물이죠. 다음 3번은 염소산 나트륨하고 황이죠. 자, 염소산 나트륨은 NaClO3죠. 요 놈하고 황, S죠. 그래서 요 염소산 나트륨은 인류염물에 염소산 염류, 그리고 요 황은 이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 니트로셀룰로스하고 에틸알코올이니까 C2H5OH죠. 자,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염물이고, 요 에틸알코올은 사류염물, 알코올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저장이나 아니면 운반할 경우에 여기에다 물이나 요 에틸알코올, 이놈을 갖다가 수분 적셔서 보관할 경우에는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제5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5류염물 중에서도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니트로셀룰로스는 우리가 질산 섬유소라고도 하고 또 면약이라고도 하는 물질이고요. 질소 함유율, 요걸 우리가 질화도라고 하는데, 요 놈이 높을수록 폭발성이 크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저장 운반할 경우에 물이나 요 알코올에다가 첨가, 수분이라는 것은 적신다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 여기 탄화칼슘. 탄화칼슘이라는 것은 탄소하고 칼슘이 화합한 것을 우리가 탄화칼슘이라고 하죠. 근데 요 칼슘은 요 놈은 이가죠. 그래서 탄소 2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바로 탄화칼슘이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질소하고 반응을 하는데 700도씨에서 반응이 되면 CaCN2 요 놈하고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aCN2를 갖다가 우리가 석회 질소라고 하는 물질, 다시 말하면 요거 우리가 질소 비료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요 놈이 생기고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탄화칼슘이 700도씨에서 질소하고 반응이 되면 요 석회질소, 요 2번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탄화칼슘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 물과 접촉했을 경우에 요 가연성 기체 아세틸렌 생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틸렌의 요 폭발 범위 2.5에서 81%죠. 고온에서 질화가 되면 석회질소 생성. 문제 3번으로 가죠. 자, 문제 3번은 여기 이류염물인데 설명 중에서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류염물은 암기할 때 황적유, 그다음에 철근마, 그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지정 수량을 갖다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황적유, 철근마, 인일 때 요거는
1, 5, 1000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죠. 그래서 황석유는 지정수량이 100kg, 철분만은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가 되는 거죠. 위험등급은 황석유가 이게 2등급이고 나머지가 위험등급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황이라는 것은 황화린, 정린, 유황이고 그 다음에 철분, 그 다음에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다 이게 가연성 고체예요. 특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금수성 물질이죠.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수성인 금속은 물과 반응이 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모두 가연성 물질을 맞는 얘기고 모두 고체죠. 모두 주수 소화가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바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금수성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단위는 모두 킬로그램 맞는 얘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다음 중에서 가장 약한 산을 갖다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소산 있죠? 자, 염소산 화학식이 HClO3죠. 그래서 염소산이 HClO3. 자, 여기에서 산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 HClO4. 이게 과염소산이죠. HClO3는 염소산. 자, 산소 하나가 부족한 것이 HClO2가 되겠죠. 요거 산소 하나가 부족해서 이걸 아염소산이라고 하죠. 자, 산소가 두 개가 부족한 거 HClO. 이거 우리가 아염소산이라고 하죠. 자, 산의 세기는 요 산소가 가장 많은 과염소산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산소가 3개인 거, 그 다음 산소가 2개인 거, 그 다음 산소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 산의 세기는 이 산소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요 과염소산이 가장 크고 가장 약한 거는 산소가 하나인 차염소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요게 아염소산이 아니고 차아염소산이죠. 차아염소산. 그래서 요 HClO가 요게 차아염소산에서 1번이 바로 가장 약한 산이 되는 거죠. 문제 5번으로 가죠. 자, 문제 5번은 다음 위험물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C6H5NH2죠. 자, 요 놈이 우리가 벤젠이죠. C가 6개고 H가 5개인 요 벤젠인데 여기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NH2 아미노기가 들어간 거, 이게 바로 아닐린이죠. 아닐린은 사류 위험물의 3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즉 벤젠, H 5개가 아니고 6개죠.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아미노기가 들어간 거, 다시 말해서 C가 6개고 수소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H가 이제 5개가 되고 H 대신에 요 아미노기가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아닐린인데 다망색 고체라고 했는데 사료염물은 다 액체죠. 인화성 액체. 그래서 이게 틀렸고 에테르에 녹지 않는다. 요거 에테르에 잘 녹아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다음 2번에 C3H5ONO23 C3H5OH3 이게 뭐예요? 이게 글리세린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놈 3개 OH가 ONO2로 바뀐 거죠. 이걸 우리가 니트록이라고 하니까 니트로 글리세린이 바로
C3H5ONO2,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글리세린을 갖다가 니트로글리세린은 글리세린에다가 질산을 갖다가 반응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벤젠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글리세린에다가 질산을 반응시켜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번에 과산화 나트륨, 요 놈은 인류오염물에 무기과산화물, 금수성이죠. 그래서 인류는 대부분 다 이건 불연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발화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자, 트리, 메틸 알루미늄, 알킬 알루미늄이죠. 요건 그 삼류연물에 해당이 되는데 25도씨에서 액체 요게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트리 메틸 알루미늄, 여러분 삼류연물에 알킬 알루미늄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자,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위험물 안전관리제의 요 책무가 아닌 거,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는 거죠. 자, 1번은 설비에 이상 발견했을 경우 관계자에게 연락 응급조치 해야 되는 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요 대리자 지정, 이건 안전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관계인이 해야 되는 거죠. 즉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죠. 그래서 이 대리자 지정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지의 작성 기록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온 대로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이 책무는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NH4ClO4죠. 자, NH4ClO4. 이놈이 뭐예요? 과염소산, 요 NH4가 암모늄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 과염소산 암모늄은 인류염물에 요 과염소산 염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금속에 요 부식성이 있다 했는데, 요 CL이 금속을 갖다가 부식시키는 그 정도가 아주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은 맞는 얘기예요. CL 때문에 요 금속에 대한 그 부식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이 그 염화칼슘 같은 거 있죠? CaCl2. 그 다음에 소금, NaCl. 이거 다 금속에 대한 부식이 아주 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이 오면 요 제설제 뿌리면 차를 운행하고 나면 요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것이 그 차에 달라붙어 가지고 부식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세차를 갖다가 신속히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조회성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이 수분에 녹는 현상이 있는 거 맞는 얘기죠. 폭발성의 요 산화성 물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폭발 시에 CO2하고 HCl, NO2 발생했는데, 자, 요놈이 연소가 되면 여기서 CO2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탄소가 없죠? 그다음에 요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1번, 요 CO2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그래서 요 과염소산 암모늄이 폭발이 되면은 질소라든가 염소, 산소,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 보면 공기를 차단하고 요 황린, P4죠. 자, 요놈을 260도씨에서 공기를 갖다가
차단하고 가열시켜서 냉각시키면 정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최소 온도 약 260도에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갖다 저장 취급할 경우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 관한 그 기준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탱크의 외면은 적색으로 도장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양측면하고 경판에다가 주의사항이 화기주의가 아니고 화기엄금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에 알킬알루미늄을 저장할 경우에는 20kg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갖다 봉입한다. 바로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3번.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10mm 이상의 강판으로 하는 거 맞고, 용량이 요게 2000리터가 아니고 1900리터 미만으로 해야 되죠. 자, 이동 저장 탱크의 두께는 10mm 이상 강판 맞고, 압력은 요게 3메가파스칼이 아니고 1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요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요 이동 탱크 저장소 두께 10mm 이상의 강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수압시험은 1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 그 다음에 이동 저장 탱크의 용량 1900리터 미만 꼭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여기 주의사항 게시판 있죠? 자, 인류오염물 중에서 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을 얘기하는 거고, 삼류오염물 중에서 요 금수성 물질, 이건 다 물기염금. 자, 이류오염물에서 요 인화성 고체를 제외한 거, 화기주의. 그 다음에 이류오염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삼류오염물 중에서는 자연발화성, 사류오염물하고 오류오염물은 주의사항이 화기엄금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산화성 액체 오염물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산화성 액체는 면류오염물이에요. 육류오염물이죠. 그래서 육류오염물은 과염소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 수소가 있죠. 그 다음에 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할로겐간 화합물이 있죠. 그래서 이 할로겐간 화합물은 3불화, 브롬이 있고, 그 다음에 5불화, 브롬, 그 다음에 5불화, 요드가 바로 이 할로겐간 그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요 과산화 수소의 경우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이 된다고 했는데, 요 과산화 수소는 물과 만나면 그대로 용해가 돼요. 그리고 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산은 HNO3죠. 이놈은 물과 만나면은 좀 발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산화성 물질 맞고요. 질산은 물하고 접촉이 되면 그렇게 심한 발열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발열은 일어나요. 이 과염소산은 강산이죠. 맞는 얘기. 또 이 과산화 수소에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될 거, 분해 시에 발생기 산소 발생한다는 거, 분해 안정제로 요 인산하고 요산을 갖다 첨가한다는 건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할 경우에 용기는 구멍이 있는 마개를 갖다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히드라진, 사류오염물이죠. 요 히드라진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분해작용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과산화 수소는 36 중량 %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요 과산화 수소는 위험물에 해당이 되려면 36 중량 퍼센트, 웨이트 퍼센트 이상만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질산은 비중이 있죠?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자기 반응성 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라는 얘기죠. 자, 요 자기 반응성은 면류위험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오류위험물이죠. 그래서 이 오류위험물은 다량의 산소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결국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소화 방법이 되는 거죠. 저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물이에요, 물. 그래서 4번에 물 분무 소화 설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위험물은 자기 연소, 다시 말해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오류는 연소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죠. 그래서 다량의 물이나 포소화 약재로 여러분이 냉각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옥내에 3기에 3개의 그 오염물 취급 탱크가 하나의 그 방류턱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방류턱의 용량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5개 오염물 취급 탱크하고 그 다음에 옥내 오염물 취급 탱크, 그 다음에 5개 저장 탱크가 있죠. 자, 이럴 경우에 5개 취급은요, 탱크가 1개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50%, 0.5배. 자,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50%, 0.5배. 그 다음에 나머지 탱크, 요거에 합계의 0.1, 즉 10%를 갖다가 더한 그 용량이죠. 자, 옥내 취급도 마찬가지예요. 탱크가 1개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 이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용량 이상. 5개 저장은 1개일 경우에는 탱크 용량의 110%, 1.1배죠. 탱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1.1배 이상이죠. 그래서 여긴 지금 옥내에 3개의 그 오염물 탱크가 있다는 거죠. 옥내인데 3개니까 2개 이상은 최대 탱크 용량 이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A 탱크, B 탱크, C 탱크 중에서 최대 탱크가 바로 요 A 탱크가 되는 거죠. 요놈 용량 이상이니까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13번 가죠. 자, 13번은 3황화인의 주연소 생성물. 자, 여러분이 황화린이 있죠? 그래서 황화린이 P4S3, 3황화린, 그 다음에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류연물에 해당되는 물질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요 3황화린 P4S3가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요놈이 그 반응을 하면 P2O5하고 요게 S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SO2가 발생이 되죠. 자, 요 개수를 여러분이 몰수를 맞춰주려면 자, 여기 인이 4개죠? 여기 인이 4개가 되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황이 여기 지금 3개죠. 반응 전. 반응 후도 요 황이 3개가 되려면 3이 들어가면 되죠. 자, 보시면 인하고 황은 개수가 맞죠. 여기 4개, 여기 4개. 황 3개, 여기 황 3개 맞죠. 뭐만 맞춰주면 돼요? 요 산소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반응 후에 산소가 몇 개 여기? 3, 2, 6, 2, 5, 10. 16개가 되는 거죠. 반응 후에. 그럼 반응 전도 16개가 되려면 여기 8을 해줘야 산소가 1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식을 갖다 여러분이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몰수를. 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몰이라고 하죠. 몰. 3몰. 얘는 2몰이 되는 거죠. 여긴 8몰. 이 앞에 아무 숫자가 없으면 1이라는 거죠. 이건 1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몰수를 꼭 반응 전과 후를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연소 생성물에 있는데 이게 바로 오산화인. 이놈은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라고도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요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1석유류라 하면 아세톤, 휘발유,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액체로서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얼마 미만이라고 하는 거냐 했는데, 요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섭씨 21도가 바로 맞는 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연물,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인화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수인화물은 대표적인 물질이 이항화탄소하고 에테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 그 다음에 인화점이 영하 20도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거. 그 다음에 1석유류 대표적인 것이 이 아세톤하고 휘발유, 인화점 21도씨 미만. 2석유류는 대표적인 것이 등유하고 경유예요. 인화점 21도 이상 70도씨 미만. 3석유류 중유하고 클레오소트유, 인화점이 70도 이상 200도씨 미만. 제4석유류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인화점 200도씨 이상 250도씨 미만. 동식물 유류, 동물의 지육이나 아니면 식물의 종자나 과육, 여기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인화점이 250도씨 미만인 거죠. 이건 여러분이 꼭 실기를 대비해서라도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15번 가죠. 자, 15번은 덩어리 상태의 그 유황을 갖다 저장할 경우 경계 표시의 그 내부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는가 했는데, 요 덩어리 상태 유황을 갖다가 옥에다가 이렇게 경계 표시 해놓고 저장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게 100제곱미터 하나만 설치할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난이도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여러 개 있을 경우는 여러 개의 그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16번 가죠. 주기율표 상에 영족의 요 불활성 물질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요 불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에 보면 18쪽. 요놈이 바로 예전에는 우리가 영족이라고 그랬죠. 영족. 여기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활성 기체는 다른 물질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아닌 것 찾는 거죠. 예, 아닌 것은 4번에 브롬이 해당이 되는 거죠. 브롬은 할로겐족 원소예요.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여기 알칼리 토금속의 일반적인 성질. 자, 알칼리 토금속은 이족 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족 원소의 대표적인 것이 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도 양이온 이가고요. 마그네슘도 양이온 이가예요. 자, 성질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음이온 이가의 그 금속이다 했는데 음이온이 아니고 양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루비디움. 그다음에 요 라돈이 해당이 되는데 루비디움은 요건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니까 1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라돈은 요건 18쪽 불활성 기체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자, 같은 주기에 알칼리 금속보다 융점이 높다.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자, 4번은 비중이 1보다 작다 했는데 1보다 대부분 다 커요.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7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문제 답을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 18번으로 가죠. 자, 18번은 다음 물질이 서로 혼합하고 있어도 폭발이나 발화의 위험성이 없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금속 칼륨하고 경유했는데 요 칼륨하고 요 나트륨은 어디에다 보관하면 좋아요? 예, 파라핀이나 등유나 경유 속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호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 위험성 가장 적은 건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요 질산 나트륨, 질산 염류, 일류염물이죠. 유황 이류염물이죠. 자, 3번에 과망간산 칼륨, 일류염물, 정리는 이류염물이죠. 4번 이항화탄소 제4류의 특수인화물, 과산화 나트륨, 일류염물의 무기과산화물이죠. 1번이 바로 답. 다음 19번 혼재가 가능한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재 기준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여러분이 1류하고 2류, 3류, 그 다음에 4류, 5류, 6류. 이런 식으로 여러분 1, 2, 3, 4, 5, 6만 쓸 줄 알면 되죠. 1류하고 6류 혼재 가능하고요. 2류하고 5류, 3류하고 4류 혼재 가능한 거죠. 별도로 여러분 2류하고 4류, 그 다음에 5류하고 4류가 혼재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KCl5포 요게 과염소산 칼륨이죠. 과염소산 염류니까 일류염물. 그 다음에 여기 탄화 알루미늄. 알루미늄 탄화물이니까 이건 3류염물이죠. 자, 1류하고 3류. 혼재가 불가능한 거죠. 자, 2번 마그네슘 2류죠. 나트륨 3류죠. 자, 2류하고 3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혼재가 이거 불가능한 거죠.
자, P4 황린, 삼류연물이죠. CH3CN, 아세토니트릴, 사류연물의 그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삼류하고 사류, 혼재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4번, 여기 질산이죠. 6류연물.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거 3류죠. 3류하고 6류, 6류, 3류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혼재 기준하고 각 그 화학식이 나올 경우에 그 물질이 몇 류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우연물 제조소의 그 건축물의 요 구조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우연물 제조소는 지하층은 한 개층까지만 만들 수 있다. 지하층은 우연물 제조소는요, 지하층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증기가 누출이 되면 대부분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층에서는 축적이 돼서 폭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물 제조소는 지하층은 만들 수가 없죠. 벽, 기둥, 바닥, 보호 등은 불연 재료로 한다.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벽, 기둥, 바닥, 보호, 석가래,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 자, 지붕은 폭발 시 대기 중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가벼운 목재가 아니고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해야 되죠. 자, 바닥에 적당한 경사가 있어서 우연물이 외부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GBU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끝부분에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GBU 설비죠. 이 GBU 설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축물의 구조를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지하층은 없도록 해야 되고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에 우려가 있는 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지붕은 가벼운 요 불연 재료.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이류연물에서 분상하고 인화성 고체를 제외해 사류연물 중에서는 사석유류하고 동식물 유류, 육류연물, 이놈은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붕을. 네, 여러분 예부화재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출입구하고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을 하는데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이 출입구는 반드시 갑종방화문만 해당이 된다는 거. 창하고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망임유리. 망임유리라는 건 여러분이 유리창을 보면은 이 속에, 유리 속에 보면 이렇게 철망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망임유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저부에 요 GBU 설비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